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먼저 국내장 어제 어떻게 마감이 됐었는지부터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악재로 여겨졌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올랐었습니다. 코스피는 석 달 만에 2,350대까지 올랐는데요. SK 하이닉스 등 IT 업종이 좀 부진했지만 제약바이오, 내수 쪽 통신주, 또 보험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 지수를 좀 볼까요? 코스피는 어제 2,35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833포인트로 0.6%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국내장 흐름 어떨지 앞서 미국장은 상승이었고 어제 주변국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유독 한국 증시가 강했었거든요. 예상 체결지수 동시호가 상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6% 소폭 상승으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지금 코스피가 2,356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은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분위기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오늘은 소폭 양지수의 흐름이 또 엇갈리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간 낙폭이 컸던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오늘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지수 모두 0.3%, 5% 정도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 예상 체결지수 함께 보고 계십니다. LG화학의 주가가 어제여서 오늘도 1% 안팎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와 삼성물산, 네이버의 주가는 어제 종가 수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더 보기 전에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함께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0.33% 소폭 밀리면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흘 만에 하락 출발이 되는 건데요. 830선은 지켜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예상 체결지수 함께 보겠습니다. 시총 1위부터 5위권 내 종목 중에서는 CJ E&M을 제외하고 모두 오르면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HLB 주가가 4% 가까이, 포스코캠텍은 오늘도 1%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어제장 강세가 좀 두드러졌었던 나노스는 오늘 좀 밀리면서 시작이 될 것 같고 바이로메드, 스튜오 드래곤, 코롱 티슈진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오늘도 2부의 첫 순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듣는 시간이고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개장을 한 7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공략해볼까요? 네, 오늘은 전일 모습을 상당히 우상향적으로 방향을 바꾼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월트 디즈니사가 자회사 OTT 플랫폼 디즈니 플레이를 론칭했습니다.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이 연내 최우선 목표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단위 장기의 컨텐츠 경쟁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OTT 업체인 텐센트 TV와 바이두 즉 아이치의 이용자 지표도 우열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 상당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OTT 사업은 컨텐츠가 거의 유일한 차별화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컨텐츠 수급에 열중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소수 한국 드라마 선제 확보에 대한 우려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모회사인 CJ E&M이 최대 고객사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미스터 션샤인을 통해서 광고 단가에 대한 부분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델별 다변화, 수익성 다변화 가능성도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적극적인 콘텐츠 투자 지속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작하기로 예상되고 있는 드라마인 아스탈 연대기 같은 경우에 제작비 규모가 기존의 시장의 예상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마 압도적이지만 상승 곡선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전 세계 신구 플랫폼 경쟁 때문에 사업자의 선판매 제한이 증가한 것이 주 원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기획 단계부터 판가 경쟁이 생길 정도로 플랫폼사의 컨텐츠 수요가 강하게 지속되고 있고 목표이익 달성 가시성도 조기에 확보했습니다. 이미 미스터 션샤인의 판매 단가에서 이미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아스탈 연대기 같은 경우도 제작비 상승의 이면에는 결국은 판권 판매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판가 상승과 제작 규모 확대 그리고 작품 퀄리티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한국 대작 드라마는 굉장히 희소합니다. 연간 5편 이하가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에서는 가성비도 뛰어나서 원가 상승 이상의 판가 레버리지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OTT 경쟁에 따른 컨텐츠 수요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모사의 안정화 그리고 최근에 방탄소년단발 K 컨텐츠 전성기 국가 등을 고려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는 10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8월 중순에도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추천하신 바 있습니다. 당시 함께 사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권 내 있으실 텐데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올리셨네요. 13만 원까지 제시를 하신 거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큰손 수급 포착 저평가 중소형주 전문가 신준섭. 대세 상승 종목만 매집한다. 성장주 발굴의 규제 이용우. 예,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을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이신데요.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또 MIC 투자그룹의 이용우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의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매일매일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신준섭 전문가의 최근 추천주 현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률 현황을 이렇게 집계를 해봤습니다. 거의 전 종목,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이 수익권 내에 있는데요. 저 밑에 보이는 탑 엔지니어링부터 좀 볼까요? 9월 7일에 매수가 됐으니까 20여일 만에 지금 목표 주가 달성이 된 겁니다. 어제장 7% 급등이 있었고요. 잠시 뒤에 리뷰 한 말씀 들어볼게요.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던 다스코, 다날, 빅솔론이 모두 수익권이고 그 밖에 코오롱 플라스틱이 4% 가까운 수익을, 경동제약도 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용호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도 함께 보시죠. 예, 역시 지난주 이 시간에 주셨던 세 종목이 일제히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화승엔터프라이즈, 엔지캠, 생명과학, 샘코까지 2에서 4%대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 9월 14일에 매수된 아이디스가 지금 2주 만에 40%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한섬은 손절가가 터치가 됐군요. 종가 기준이었고요. 저희 포트에서는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전문가 수익률 탑5 종목 함께 보시죠. 1위 종목 어제 7% 올랐었던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48.20% 수익을 20여일 만에 내면서 1위 자리에 올라 있고요. 이어서 현대통신, 경동제약, 코텍 순으로 순위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이용우 팀장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보시죠. 코나아이 1위 종목인데요. 40% 가까운 수익이고 바짝 뒤쫓아서 지금 아이디스가 따르고 있고 그 밖에 유비커스, 다산 네트워크스와 GS건설까지 많게는 20% 안팎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함께 보시죠. 이 자리에 계시는 신준섭 전문가의 탑 엔지니어링이 지금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목표 주가 달성이 됐다는 거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5위부터 8위까지는 지금 수익률 박빙 상태인데 자리 싸움이 좀 치열하죠. 39% 수익으로 신섭 소장의 서울옥성과 이용우 팀장의 코나아이가 올라와 있고요. 또 이용우 팀장의 아이디스가 38.61% 수익으로 7위, 김홍식 팀장의 쌍용양해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1위부터 3위 함께 보시죠. 1위 종목은 역시 손효로 팀장의 에코마이스터입니다. 55.11% 수익이고 박동현 본부장과 반종민 팀장의 포스코 캠텍이 나란히 2위와 4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어제장 7% 가까이 오르면서 포스코 캠텍은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50% 이상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수익률 리뷰 좀 들어볼 거고요. 신준섭 전문가님, 탑 엔지니어링이 지금 목표 주가 달성이 됐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일단 목표 주가는 달성을 됐지만 현재 이제 52주 신고가뿐만이 아니라 2006년 이후로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시세이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크신 분들이야 일부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크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홀딩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홀딩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용호 팀장님의 유비쿼스를 좀 들어볼 건데 20% 이상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서 짧게 한 말씀만 들어볼게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내년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은 기대감이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5G 이제 상용 장비에 이어서 이제 구축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예, 9월 28일 금요일입니다. 국내장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앞서 미국 증시 강세였고 특히나 이제 빵주, 기술주들이 오름세를 보였었죠.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장은 0.7% 밀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인데요. 47,0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에 연일 하락했었던 SK하이닉스는 오늘 0.4%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양지수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됐는데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 좋죠. 어제장에서도 3%나 급등이 있었고요. 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이 미 FDA 판매 허가 심사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강세 요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시총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인데요. 현대차와 포스코의 주가는 나란히 좀 밀리면서 시작이 됐고 반면 LG화학의 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0.14%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네이버의 주가는 오늘 반등 주면서 0.7%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어제장 대비 소폭의 상승으로 0.11포인트 오른 강보합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나흘째 상승세 보이는 거고요. 2355포인트에서 시작이 됐는데 석 달 만에 2350선 회복하고 지키고 있는 코스피이고요. 코스닥 쪽은 오늘 0.02% 소폭 밀리면서 832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흘 만에 소폭 약세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예, 1위부터 5위권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CJ ENM을 제외하고 오름세 1% 이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오르면서 96,000원 선 거래가 되고요. 신라젠의 주가가 1.5% 상승이고 지금 CJ ENM은 이틀째 하락입니다. HLB 오늘 급등 출발이 됐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최근에 돋보이죠. 오늘장 또다시 1%, 2% 가까이 급등 출발을 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로 출발이 됐는데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가 됐던 스튜디오 드래곤 시가총액 9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사흘째 상승이고 오늘도 1.5% 급등 출발이 됐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도 탑픽 종목 선정을 하셨는데요. 신준섭 전문가 종목부터 공개해볼게요. 예, 일단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가지고 온 세 종목 역시 좀 작지만 강한 기업들로 좀 추려서 왔고요. 예. 일단 비록 작지만 볼륨 좀 작을 수 있겠지만 시장 지배력이 좀 강하고 안정적인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경기에 조금 덜 민감한 그런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고 아마 시장 하반기까지 국내에서 물론 시장에 대한 최근에 좀 수급은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박스권 안에서 좀 등락이 계속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들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쫓기보다는 저평가된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쪽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신다면 뭐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내년 초까지도 좀 분명히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드릴 종목은 이제 세운 메디칼이라는 그 종목입니다. 동사는 일단 35년 업력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 좀 나름대로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소모성 의료기기 제조를 직접 하기도 하고요. 해외에서 좀 나름대로 좀 괜찮은 의료기기들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일단 소모성 의료기기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소모성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일단
지속적으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전방 산업을 보신다면 동사의 매출은 안정적으로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꾸준히 물론 크게 급성장하는 지금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매년 뭐 10%대 미만으로 8%에서 한 뭐 9% 정도의 성장 수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매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동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이제 소모성 의료기기를 이제 제조하고 수입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 국내 시장에서.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주력 제품인 의료용 흡임기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흡임기라고 하면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환부에 좀 남아 있는 뭐 고여 있는 뭐 체액이라든지 뭐 혈장 등을 이제 불순물 등을 이제 빼내는 그런 이제 기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회용으로밖에 이제 쓸 수가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그 기존만 하더라도 이 제품은 이제 그 해외 이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세운메디칼 동사가 직접 이제 국내산 제품을 개발을 했고,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지금 차지함으로써 이미 이제 국산화 전환에 좀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동사는 1980년대부터요, 이제 계속 수입을 해오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국산화, 이런 의료기기들을 국산화를 시킬까를 가지고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해외 같은 경우에 특히 유럽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뭐 CE 인증을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뭐 미국 FDA 승인은 뭐 당연하고, 또 캐나다 쪽, 뭐 일본, 뭐 중국 등등의 지금 이런 그 인증을 다 받음으로써 동사가 직접 개발한 제품들 역시 이제 다시 또 수출을 하는, 기존에는 수입에 의존을 하다가 이제는 나름대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그 국산화된 제품을 이제는 수출하는 지금 상황이 됐거든요. 전체 매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0% 정도가 지금 수출로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해외 시장 쪽에 대한 공략이 조금 더 진행이 됨에 따라서 성장 수치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실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매출도 늘고는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전체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20%, 즉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을 같이 겸비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 뭐 대체할 수 있는 물론 경쟁 업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해외 좀 글로벌 기업들도 있겠지만, 국내 시장 안에서 나름대로 좀 독보적인 지배력을 지금 갖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 산업 자체가 이제 주로 이제 뭐 환자분들한테 이제 쓰이다 보니까 이게 또 경기에 민감한 부분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뭐 시장에 대한 이런 경기 변동성에서는 조금 동떨어졌다, 좀 안정적이면서도 조금 더 이제 그 성장성이나 이제 이런 수익성에 대해서 부각이 된다면 더 빠른 수급이 유입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약 2천억이 좀 채 되지는 않는데, 부채 비율이 참고로 8.3%예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거의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혀 이제 그 자금에 대해서는 이제 현금 회전율 자체가 워낙 고르게 발생이 되고 있고, 일단 이러한 그 흐름으로 인해서 동사가 갖춘 자산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수 좀 갖춰 있는 상황이고, 즉 이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췄다라는 게 가장 또 매력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분기 누적 매출이 324억을 기록했는데요. 전년도 동기 대비, 전년도 이제 그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비 6.93% 이제 성장한 수치가 좀 나오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2억인데 10% 정도 성장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매물대 쪽에 지금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접근하시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 기준으로 4,480원대, 500원대 밑으로 지속적으로 좀 공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현재 4,500원대가 이제 넘어갈 경우에는 조금 더 수급이 좀 살아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는 조금 낮게 잠깐 제시를 드리면 이제 5,050원 정도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손절가는 4,170원으로 좀 대응을 해 보시면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일진파워입니다. 동사는 이제 업력 30년 된 발전 설비 및 그리고 산업 플랜트 설비 제조 전문 기업입니다. 조금 이제 뭐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발전소 관련된 뭐 새로운 에너지를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 기기들 쪽, 그리고 뭐 장비 업체 쪽에 대한 이제 플랜트를 이제 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9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벌써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 되지가 않아요. 되게 작은 어떻게 보면 좀 마이크로캡에 가까운 기업이긴 한데,
연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벌써 지금 1,400억, 영업이익이 178억을 작년도 기준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이렇게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대밖에 되지 않는 이런 좀 기업이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동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전 설비, 뭐 제작 보수, 뭐 발전 경상 정비 등을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해 오다 보니까 이런 전문 기술이랑 노하우를 이제 갖췄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기기를 제작하고 시공하는 이제 사업을 새로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성장 동력 쪽에 현재 트렌드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 쪽까지도 지금 이제 동사의 기존의 노하우와 이런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에 대한 또 새로운 캐시카우를 찾겠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로 특히 이제 그 발전소 경상 정비공사 전문 업체인데 동사는 국가 기관 사업과 매우 이제 밀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동사 역시도 이제 경기에 조금 이제 좀 덜 민감할 수 있고요. 이제 국가 기관 사업이다 보니까 어차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계속적으로 이런 그 전기를 좀 만들어내는 이런 발전소 쪽에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뭐 AS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새로 또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사업 영역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경기랑은 조금 경기의 흐름과는 좀 동떨어진 또 안정적인 매출을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동사의 좀 업력을 잠깐 보시면, 2015년부터 뭐 오산 열병합 발전소, 그리고 한국 남부발전, 뭐 삼척 그린파워, 그리고 한국 중부발전, 신보령 화력 발전소, 그리고 GS 동해전력, 한국 동서발전, 울산 발전소 등등 이런 대표적인 국내 유수의 유명한 이제 이런 그 발전소들에 대한 수주를 따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술력이 없이는 이런 수주를 좀 딸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동사의 이런 영향력들,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말씀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실적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현금이 좀 쌓이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참고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기존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 KPS가 이제 거의 시장에서 독점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정부가 또 바뀌면서 이제 민영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새로운 이제 입찰을 통해서 이제 동사의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앞으로도 동사의 그 매출에 대한 성장 수치는 계속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동사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운메디칼처럼 그렇게 급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동사만의 그런 지배력을 계속 발산을 시키고 있다는 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5년 동안에 꾸준히 매출 성장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수익성까지 지금 개선되고 있는 수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110%가 넘는 이제 성장 수익성 자체가 이제 이렇게 돋보이는 수치가 좀 나왔는데, 뭐 자산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현금성 자산이 약 한 400억 정도, 그리고 토지 건물 부동산 자산이 약 한 450억 정도를 좀 봤을 때 시가총액 지금 1,000억이 안 되거든요. 상당히 좀 저렴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시점입니다. 일단 그 공략할 수 있는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으로 6,100원, 200원대로 좀 분할적인 매수,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할적인 매수 접근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는 7,950원, 손절가는 5,79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계속 드렸던 종목인데요.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입니다. 시약 관련돼서 국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기업인데요. 동사는 일단 업력이 50년 된 기업입니다. 일단 시험용 약품 제조 그리고 공급하는 기업인데, 동사도 세운메디칼과 좀 비슷한 또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기존에는 계속 이런 시약들을 수입해서 국내에 유통을 하다가 우리 국산화를 계속적으로 꾸준한 R&D를 통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시키고 동사만의 이제 제품을 개발을 했고, 동사만의 제품만으로 시장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동사의 사업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약 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료 의약품 쪽이 있습니다. 일단 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기업, 병원, 학교 등의 이제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시험용 약품을 의미를 하는데요. 동사의 시약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관공서나 이런 교육
관련된 이론뿐만이 아니라 이제 철강 산업부터 바이오 사업까지 넓은 전방 산업을 좀 커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디 한 켠에 좀 치중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동사의 전방 산업이 고르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동사 역시도 지금 경기의 흐름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덜 민감한 지금 상황이고, 실제로 동사 역시도 매출 자체가 매년 거의 한 10%대에서 8%대 성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실적도 상당히 괜찮아요. 네,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벌써 9%대의 지금 전년도 상반기 대비 거의 한 10%대 성장 수치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가 15% 정도 성장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하반기까지도 전년도 대비 일단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는 계속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 동사의 또 투자 매력 포인트 중에 가장 핵심은 또 탄탄한 재무 구조입니다. 세움메디칼도 이제 재무 구조, 거의 부채 비율이 10%대 미만이었는데 동사 역시도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 정도가 나오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무차입 경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실제로 이거는 상당히 부채 비율이라는 수치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동사가 잘하고 있지만 현금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식 발행을 추가적으로 더 한다든지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유통주 지수가 늘어나서 오히려 더 무게감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부채 비율이 올라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기관이나 큰 손들로부터 조금 더 소외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동사는 일단 이러한 부분들의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자산 가치를 끝으로 말씀드리면 역시나 현금성 자산, 금융 자산 포함해서 한 300억 정도 되고요. 부동산 자산이 지금 약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동사 역시도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대 정도 지금 미만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자산 가치만 보더라도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일단 동사에 대한 접근 전략은요, 지금 14,000원대 현재가 기준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6,300원, 손절가는 13,2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역시 시가총액은 작지만 강한 기업들, 시장 지배력이 강하면서 경기에 덜 민감한 기업 쪽으로 세 종목을 추려 오셨습니다. 신준섭 전문가 탑픽 종목 봤는데 잠시 뒤에 목표 주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이용호 팀장의 탑픽 종목도 바로 공개할게요. 네, 첫 번째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네. 그래서 동산도 지난주 공시에서 또 올해 12월 31일 이제 또 AJ 렌터카 지분을 42.24%를 이제 3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을 공시하였는데요. 기존 AJ 렌터카 이제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이제 인수하게 되는 것인데, 이제 인수 이후 이제 SK네트워크스의 연결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AJ 렌터카의 2017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 인수가치 전망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 동사의 렌터카 시장 점유율이 이제 또 기존 12%에서 22% 정도로 서성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또 2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렌탈에 이어 또 2위 이제 또 사업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의 이제 단순 합산으로 보자면 이제 2019년 SK네트워크스 이제 기존 추정치 대비 연결 영업이익이 한 21%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AJ 렌터카의 높은 부채 비율 및 동사의 인수 이제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차입 등을 고려했을 때 지배주주 순이익은 일단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또 시너지 확보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이번 인수가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번 인수건이 동사 기업 가치에 더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렌터카 시장 내 경쟁자 수가 줄어들게 돼서 이제 업계 전반적인 경쟁 강도 완화가 또 예상되면서 이제 또 해당 사업에 대한 동사의 전략이 또 공격적 투자해서 수익성 창출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 구매 시 경제 효과에 또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다른 성장 동력인 SK 매직 같은 경우도 이제 높은 경쟁 강도 속에서 이제 또 계정수 확대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 점진적인 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SK 네트워크스의 이제 렌트카 보유 대수는 2위 정도에 등극했는데, 또 1위 업체인 이제 KT 렌탈 대비 여전히 격차가 또 10만 대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이제 또 분기당 3,000대 이상의 또 외형 성장이 지속되면서 렌터카 시장 마진 자체는 좀 감소하게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이번 인수로 2만 대 수준까지 격차가 또 대폭 축소될 것이라 보고, 이제 렌터카 시장 점유율은 양강구도로 또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향후 렌터카 시장 이제 전략은 또 외형 확대에서 수익성 강화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SK네트워크스의 고객은 이제 개인과 장비 중심인 반면에 AJ 렌터카는 이제 법인과 단기로 합병 시너지가 가능한 점이 또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매각에 관한 운영 경험 활용 측면에서 이제 또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지금 공략 드리자면 현재가 좀 아침에 조금 상승했었는데 현재가로 공략도 제시해드리겠고요. 예. 손절가 4,800원, 목표가는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슈프리마라는 기업입니다. 슈프리마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문, 얼굴, 바이오 인식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이제 또 출입 통제 및 근태 관리 목적으로서 이제 바이오 인식 단말기가 이제 동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를 좀 달리고 있는데요. 이제 또 이제 보안 수준과 인식 속도를 이제 대폭 개선한 2세대 제품의 판매가 본격화하면서 지난 4분기부터 성장성이 또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 52시간 또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국내 근태 관리 시스템 또 솔루션 시장이 활성화할 전망이라고 또 보고 있는데 이제 또 앞으로는 또 스마트폰 지문인식 알고리즘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이 또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또 확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동사의 알고리즘 지문인식 칩에 또 이식되어서 또 이제 칩 판매가 수당 이제 일정액의 로열티를 또 받는 구조인데 이제 또 원재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의 대부분이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참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또 점진적으로 국내 고객사의 물량이 또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이제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또 고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슈프리마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또 스마트폰용 지문인식 솔루션 매출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바이오인식 시스템 부문의 고성장 지속 전망입니다. 과거 플래그십 모델 중심의 또 중저가 모델로 적용 확대가 예상되고 이제 또 슈프리마는 중저가형에 최적화한 이제 또 제품 개발에 성공하면서 또 원가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 양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 또 이와 함께 또 프리미엄 스마트폰용 이제 차세대 지문인식 기술인 이제 또 언더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 효과 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이후 관련 매출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세대 제품 이제 라인업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이제 국내 시장 진입 확대와 이제 북미나 유럽, 중동 지역에서 또 현지화 강화로 이제 시장 점유율 상승 요인 등으로 이제 바이오 인식 시스템 부문의 성장이 또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52시간 근무제가 이제 도입되는데요. 이제 근태 관리 시스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근무 시간 계산을 통해서 이제 초과 근무자 파악 등이 또 필요하기 때문인데 특히 바이오 인식 기반 근태 관리는 이제 또 대리 문제를 또 예방할 수 있고 이제 또 동사는 또 전 세계 100여 국 근태 관리 시스템을 수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혜가 기대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공략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손절가는 2만 원, 목표가는 2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DTNC입니다. 이제 DTNC는 이제 시험 인증 전문 기업인데요. 이제 또 전기, 전자, 자동차, 통신, 바이오 등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 인증 산업은 선진국에서 이제 TIC라고 또 불리는데 이제 또 국내에서 볼 수 있는 KC 인증이나 미국은 또 FCC, 또 유럽은 CE 등의 제품 유통 이전에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5G, 3분 인터넷 등의 이제 신시장 형성과 또 바이오 산업 진출에 대한 성장이 또 기대되고 있고요. 이제 또 빠르면 올해 4분기부터 성장들의 단서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DTNC는 또 최근에 1,300평 정도 규모의 또 이제 비임상 이제 화학 등록 평가 이제 전문 센터를 9월 정도에 완공했으며 또 이르면 또 오는 4분기부터 이제 또 본격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는 비임상이나 임상까지 이제 또 바이오 원스톱 솔루션을 이제 또 구축해서 국내 제약사들의 이제 신약 개발 투자에 또 확대에 따른 수혜가 당연히 또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한 화평법 개정안의 제정 내용이 이제 또 모든 신규 화학물질 및 이제 1톤 이상의 이제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이제 등록 대상 화학물질이 비약적으로 또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또 이와 관련된 시험 수요도 당연히 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동사는 또 전파연구원 시험기관으로 또 지정되었는데 또 이제 5G 관련 시험 인증 사업까지도 가능하게 되면서 이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내년 상반기 이제 5G 상용화를 또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4분기부터 또 기지국 이제 인하 중계 장치 등을 또 이제 대상으로 이제 무전 전자파나 또 무선 전자파 이제 유해 흡수율 등 5G 관련 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대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시험 인증 이제 성장은 DTNC 안정성과 이제 성장성을 또 담보해 줄 것이라고 또 보고 있는데요. 이제 또 과거 정보통신 중심에서 이제 또 자동차 전장 부문, 원자력 등 이제 방위 등 기간 산업, 이제 의료기기까지 이제 또 다양한 또 포트폴리오가 또 다변화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국내 유일하게 또 바이오 임상이나 이제 비임상 관련 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또한 자회사인 이제 DTN 산업메딕스가 이제 얼마 전에 다발성 골수종의 이제 또 항암 신약 공동 개발과
기술 이전 계약 등 이제 바이오 등의 또 성장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고요. 이제 또 내년에는 또 바이오 및 5G 이제 시험 인증 사업도 진출 효과로 고성장 기대되고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또 공략을 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 1,700원, 목표가는 14,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용호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탑픽 종목도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관심 종목을 보여드린 건데요.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손절가 정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의 투자 의견 들으실 수 있고요.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는 포스코 캠텍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3% 이상 오르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5위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좀 여쭤볼까요? 신준섭 전문가님. 네, 일단 동사에 대한 기업적인 설명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동사의 매출 실적이라든지 현재 그 시장 안에서에 대한 동사 영향력이 그대로 지금 실적으로 점프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볼륨 자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신고가를 잡고 있는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수급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처음 오늘 고점을 잡았다고 새로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갭 출발을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기업적인 이제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큰 손들이 최근에 좀 명분 있는 기업들을 좀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 포스코 좀 덩치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좀 재무적인 안정적인 부분들이 좀 깔리면서도 펀더멘털적인 요건이 좀 갖춰지면서도 실제 성장성이 좀 겸비된 종목들을 계속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큰 풀이 필요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5조 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기관들의 이런 새로운 이제 신규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규 그 편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점 찍었다고 바로 또 날아가고 이런 지금 상황은 절대 나올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좀 단기적으로 차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명절 전만 보시더라도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던 것처럼 21선이나 이쯤에서 이제 좀 밑으로 다시 한번 좀 눌림목에서 좀 접근하는 전략은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 시세 흐름은 단순히 좀 짧게 진행되지는 않을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일단 매물 소화가 다 끝난 상황이고, 유통 주식 수도 실제 지금 대주주 쪽에서 1대주주가 지금 65% 이상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유동 물량 자체가 좀 작은 상황에서 신규 매수는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추세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나,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그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라인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규 진입은 좀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포스코 캠텍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주가가 오늘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 방위 산업주들이 일제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이 한국항공우주를 비롯한 방위 산업주가 오늘 다시 어제 상승했던 거 다 토해내고 있고요. 악재가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악재이기도 하긴 한데 대응을 잘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이용호 팀장님. 일단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또 최근에 또 기대감이 있었던 또 미국 이제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또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사실 또 방위 산업의 특징 자체가 이제 기업분들과 이제 전망이나 수혜에 따른 이런 기대감보다는 좀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또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반응도가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큰 악재를 맞았을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잠시 접근을 피하거나 좀 잠시 이제 또 손절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또 이제 회복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제가 어제 또 조사한 결과 또 추후에 큰 이제 수주나 특별한 계획이 아직 많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가가 또 장기간으로 또 이 상태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또 의견입니다.
항공우주는 그렇고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선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추천하시는 전문가도 많았는데 그런 종목들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위산업 자체가 심리적인 또 악재가 굉장히 또 크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좀 이제 다 같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좀 경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또 이럴 때는 또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심리적으로 당분간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까지 분석해봤고요.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이콘스탁의 신준섭 전문가, MIC 투자그룹의 이용호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시는 전문가 한 분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 전화로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아난티 수익률 리뷰 한 말씀 듣겠습니다. 9월 11일에 매수 추천을 하셨었고요. 지금 매수한 지 20일이 채 안 됐는데 어제 종가 기준 2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아난티 같은 경우는 역시 남북 경협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평양 정상회담 이후에 일단은 북한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그리고 그 부분을 또 미국과의 어떤 회담에서 더 잘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폼파이어 장관, 국무부 장관이 이제 북한에 곧 방북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흐름 자체가 아직 별다른 그런 악재 없이 잘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일단은 리스크를 낮추고 있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 남북 경협을 했을 시에 가장 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물론 철도도 있겠지만 전력과 관광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관광이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현대 엘리베이와 아난티를 좀 들 수가 있겠죠.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또 남북 경협이 있었을 때 금강산에서 이제 리조트라든지 골프장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설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고 사업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역시나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이런 관광이 재개를 하게 된다면 역시나 아난티가 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그동안 좀 가라앉았던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아난티가 오늘은 좀 다소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이게 남북 경협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아직 저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난티에 대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정리를 한다면 역시나 남북 경협의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아난티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고 계신 거고요. 송동현 팀장님 오늘은 포트에 어떤 종목 담아볼까요? 네, 오늘 호텔신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9%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역시나 면세점 그리고 숙박에 관련된 그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야만 이제 오르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 어떤 중국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무역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내수 부양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이난 지역에 특수 지구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 다양한 면세점을 유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의 다양한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중국 소비주에 유리한 그런 물품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중국 쪽의 어떤 매출 성장률이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우수한 그런 실적 향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중국 관광객들이 점차적으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도 호텔신라에 유리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중추절이 있었고 이제 10월달에 이제 중국의 가장 큰 연휴인 국경절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중국 인바운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역시나 면세점에 대한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중국인들의 어떤 소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되고 있으면서 또다시 한국의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쪽의 그런 수요들이 하여튼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호텔신라의 매출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한령이 점차 해소가 돼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중국 소비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대다라고 할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호텔 신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오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장한 지 34분 정도 시간 흐름이 흘러가고 있고요. 시장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 무역전쟁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중국은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지만 물밑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이니만큼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0.46% 하락하면서 2344.49를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5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9시 1분경에는 56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하락세로 현재 전환이 되면서 40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개인만이 삽니다. 외국인들 오늘 571억 원가량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이 한국항공우주를 중점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현재 매도세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2%대 하락이 나왔던 SK하이닉스 오늘 0.80% 상승하면서 75,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인 삼성전자 오늘 1%대 하락 나오면서 46,9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AT&T 센터와 함께 이 5G 존을 함께 만들어 나간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오기도 했고요. 오늘 셀트리온 0.17% 상승하면서 30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9월달 한 달 동안 12%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1%대 하락 나옵니다. 어제는 55만 원 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53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 이 상승세를 이어갔던 포스코 오늘 2%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 이슈가 불거져 나왔는데요. 3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현재 이 1%대 하락 나오면서 12만 9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12만 9천 원대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0.28% 상승하면서 71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3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64% 하락합니다. 827.64를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83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9시 2분경에는 833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20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 현재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ENM 오늘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93,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94,000원대에 마감을 했었죠. CJENM 오늘 1% 하락하면서 2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신라제는 다시 10만 원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10만 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 오늘 2%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12만 3,8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12개 논문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네, 포스코캠텍은 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2%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7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메디톡스 보시면요. 3%대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요. 7거래일 하락세였는데 오늘 상승 전환됐습니다. 현재 63만 5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1%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5곳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추석 이후 투자 유망 종목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현재 11만 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존 오늘 1%대 하락 나오면서 4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마트가 오늘 5% 넘게 상승합니다. 2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롯데지주,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그리고 OCI 오늘 모두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LIG넥스원 현재 8%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도 3%대 하락 나오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도 25%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가 대부분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현대로템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모두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위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2위부터는 삼성전자, 신라젠, 셀트리온, 그리고 5위에는 삼일제약, 6위에는 현대, 로템, 그리고 7위에는 간만우, 8위에는 HLB입니다. 네, 1위인 한국항공우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 수주에 실패했습니다. 미 공군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보잉사와 스웨덴 사부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한 미국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은 최종 입찰에 실패하게 됐는데요. 장 초반에는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25% 하락세 나오면서 37,000원대까지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5위인 삼일제약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일제약의 비알코올성 이 지방간염 치료제 아람콜의 임상 3상 진입 임박 소식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일제약은 2016년 이스라엘 제약사 갈메드와 아람콜의 국내 판매 등을 위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2상을 토대로 올 하반기 국내 임상 3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0.70%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3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위인 HLB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HLB는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관련해 12개의 임상시험 논문을 세계 폐암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HLB는 자회사를 통해 리보세라닙을 개발 중인데요. 이번 발표된 12개 논문에 따르면 기존 폐암 항암제와의 병용요법 모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3% 가까이 상승하면서 12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고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 연결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목표 주가 달성된 종목 리뷰부터 말씀 듣겠습니다. 파워로직스 9월 12일에 매수 추천하셨었는데요. 오늘장 목표 주가 도달이 됐습니다. 5,500원 주셨었는데 지금 수익이 15% 이상 크게 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사님? 네, 그렇죠. 현재 그 파워로직스는 그 실적과 관련해서 이제 현재 그 탑 엔지니어링과 더불어서 어떤 그 잘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그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덩달아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3일째 상승이니까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정받으면 이게 일단 1차 상승이니까 2차 상승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서 조정받으면 다시 또 매수해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는지 저가 매수 포착주 살펴볼게요. 네, 그동안 이제 화장품주는 이제 못 갔는데, 한번 중국 관련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제이준 코스메틱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작년에죠, 광군제 때, 그래도 어떤 마스크 부분에서 1위를 했던 것이 바로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브랜드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떤 중국에서 좀 확고히 그래도 갖춰졌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올해도 이제 11월 12일 이제 광군제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행사를 위해서 지금 벌써 9월부터 이제 선 오다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번에 한번 히트를 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거 이제 온라인 이외에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지금 그 오프라인에 한 연말까지 2만 개를 입점 목표로 하고 지금도 13,000 이상이 돼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2만 개 입점 목표가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백화점이나 마트도 이제 3,166개를 입점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서 어떤 한 번 더 중국에서 히트를 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덕분에 올해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최근에 아마 조정을 받으면은 재차 올라갈 때는 한번 제이준 코스메틱을 유심히 보면서 좀 수익권에 좀 들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담아보자, 그런 그 개념으로서 저는 그 매수가는 18,500원,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 17,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이준 코스메틱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오전장 마감 전략 짜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마왕 이동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 초반에 비해서 하락폭이 조금 커졌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금요일 또 한 주를 마감하는 장인데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미국과 중국 모두 다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있지만 당분간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빠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늘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약 후약에 해당이 나는 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국내 시장이 오히려 빠른 상승을 할 만큼 경기 시장도 좋지 않고 이렇다 할 호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가끔씩 한 번씩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큰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기대치가 적다고 해도 오히려 시장에서는 매매를 포기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까지도 시장은 오히려 빠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새로 바이오나 제약주 그리고 경협주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중국의 국경절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중국 소비 확대 관련주나 다른 테마주들이 순환상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11월 초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특별히 부담이 있는 이벤트가 없어서 당분간 테마주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최근까지도 빠른 반등세를 보여주었던 이유도 거기 있을 텐데요. 코스닥 증시가 오히려 바이오나 제약이나 강한 테마주들이 한두 종목이 아니라 묶음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베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직도 덜 오른 종목들이 크게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 6월 달과 7월 달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하는 ADR 수치가 최저점을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좀 수월한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힘들었던 시기만 생각하고 무작정 지금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손실났던 계좌가 지금 있으시다면 오히려 너무나 아까운 시장이니까 종목 뿌려넣기가 아닌 바이오나 제약주 아니면 테마주에 조금은 집중함으로써 스윙 장세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유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셨는데 오늘 장 추천주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이오 제약 다음으로 이제 다음 주 중국 소비 확대 관련주랑 화장품 관련주들이 아직은 기대치가 조금 높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종목은 이제 펩타이드 합성 기술을 기반으로 코스메티컬 및 의료기기를 하는 업체인 케어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펩타이드 기술 자체가 이제 화장품이나 필러 그리고 여드름 치료제나 다른 쪽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펩타이드 427개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필러나 화장품, 펩타이드를 첨가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포 재생이나 활성을 도와줄 수 있는 펩타이드를 이용해서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를 좀 이루고 있는 부분이고 펩타이드 적용 분야를 미용 제품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까지 지금 확장할 예정이라서 추가적인 매출세에 기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이제 미용이나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만 당뇨 혈당 조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매출로서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3분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업체랑 이미 10년간에 2,400억 규모의 공급을 체결하면서 매출 증가율이 올해는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지금 50%를 넘고 있는 안정적인 성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당뇨병 관련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대량 공급을 위해서 펩타이드 전용 공장을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상이 됐고요. 성장에 대한 예상이 되며 헤어필러가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헤어필러는 복합제를 두피에 하는 탈모 전용 필러나 아니면 재생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효능은 뛰어나고 기존 제품을 가지고 있던 부작용이 없어서 일본이나 유럽, 중동 시장까지 굵직한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이 90% 이상 해외에서 나오고 있어 최근까지도 국내 경기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 가능성이 있으며 최대 주주가 50%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꾸준한 배당금 그리고 최근에 중간 배당금도 나왔는데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서 점점 더 기대가 되는 업체입니다. 3분기부터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부터 중국의 국경절 휴가가 긴데요.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이제 가장 길기 때문에 중국 화장품 수요 증가라든지 지난번 2분기 때 이뤄졌던 관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 실적 기대감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차트로는 이제 7, 8월 달에 전체적인 시장이 좀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원형 바닥세를 이뤘는데요. 최근에 이제 반등세가 다시 나오고 있으면서 9만 원대를 다시 돌파를 한다면 이전 정고점까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천 매수가는 지금 87,000원부터 85,000원, 손절가는 8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11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케어덴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마왕 이동우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